예, 서초을 지역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카드 재발급이나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차원을 벗어나서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놓고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신용과 신뢰 사회라는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핵폭탄이 터진 것이고, 그 유무형의 피해는 작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는 문제인식을 우리 정부에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번 건이 불안한 것은 과거에도 대형 폭탄이 터졌었는데 이번 폭탄을 맞지 못했다라는 그게 참 불안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나온 상태에서 향후에도 과연 폭탄이 안 터질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무부에서 보고한 걸 보면 2013년 6월경에 이 최초 박모 씨가 조모 씨에게 제공했다라고 돼 있고, 조모 씨가 이모 씨에게 한 분에게만 이것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USB 하나를 카피해서 딱 한 사람한테만 주고 말 일이 아니라, 당연히 범죄자라면 그 USB를 여러 개를 만들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왜 한 개만 만들어서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줬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거나 또 판매하거나 그러려고 그러면 USB나 또 이메일이나 또는 서신이나 이런 데 흔적이 나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도 조사하고 또 하드디스크도 조사하고 USB도 하고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압수하고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확인해보고 또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역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이제 접견한 것까지 다 뒤져봐서 도대체 밖으로 유통된 흔적이 보이는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통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더 유통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합동 단속반을 통해서 지금 불법 유통하는 그쪽 분을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단속 실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보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 날 우리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단속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이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수사를 해오던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집중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럼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는 없는데, 아까 좀 전에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선일보 건은 조선일보에서 그 정보들을 입수한 시기가 2014년 1월 22일, 23일입니다. 한 신문사에서 바로 나가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아직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전혀 건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니, 건수가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각 유형별로 기천것씩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구매한 정보 내역을 보면 대출 정보와 카드사 고객 정보 이외에도 의료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금융정보만이 문제가 되고 현재 표면상에 올라와 있지만 금융정보 이외에도 의료정보 등 각종 기타 정보가 많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거에 대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안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오신 것이 없으신가요? 지금 이번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예를 들면 의료정보라든지 다른 부동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불법 유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알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의 그 정보 공유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금융위원장님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사 특례 조항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거나 검사를 하시거나 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제가 지금 그걸 감독원에서 아마 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네. 그럼 원장님 있으십니까? 집중적으로보다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냥 한번 파악을 정돈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기 보시면 저희가 자료 4대 금융지주사의 카드사별 정보 제공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카드의 경우에는 389회에 걸쳐서 정보 제공 항목 수가 1597개 항목이고 제공 대상 대상 고객 수가 무려 27억 9,100만 명에 이르는 데이터 정보가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389건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매일같이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전혀 인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의원님, 그거는 아마 대부분 그 내부의 고객 평가라든지 리스크 관리 이런 차원에서 그 계열사 간의 이동을 한 거고요. 그거는 뭐 어느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마케팅으로 사용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막겠다는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그 마케팅 부분이랑 현행 금융지주법에 의하면 영업 목적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 목적상의 그 마케팅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금융지주사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했던 거는 영업 목적이 마케팅용이 될지 아니면 마케팅용이 아닐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내부, 저희가 그거를 이제 기준을 만들 텐데요. 지주회사법도 개정이 될 거고요. 그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신용위험 관리, 또 영업점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딱 기준을 정하고 마케팅이라는 걸 딱 정하게 되면 마케팅을 할 때는 고객의 반드시 이사회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그걸 할 때는 무슨 꼭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때 예, 이럴 알겠습니다. 때만 이사회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하나만 받도록 위원장님 하나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고객하는 교환하는 정보 중에 카드 번호까지도 왜 저렇게 다 공유했던 거 아셨습니까? 그거는 아마 좀 과잉 공유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요번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뭐 의원이 지적하시는 거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